요즘 들어서 어지럽고 부산한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 살기 팍팍하고 건조한 와중에도 자리에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고맙습니다. 하루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이 아닌데 참 많은 시간을 그저 흘려보냈더군요. 사람마다의 인생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동안의 감사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다가 아름다운 세상을 놓쳤고 불편한 소음에 집중하다 평온한 음악을 잃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무력에 사로잡혀 가족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고 잠깐의 즐거움을 쫓다가 나를 바라봐주는 소중한 이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나의 두 눈, 나의 두 귀, 두 손과 두 발. 이 모든 것들은 예쁘고 좋은 곳들로 향했어야 했는데 주지 않은 곳들로 향하고 있었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의 두 눈을 자주 바라봐 주어야 했고 날 필요로 하는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야 했으며 어릴 적 항상 잡던 부모님의 손은 내가 더 잡았어야 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떼어야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누리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슬픔이 환희로 변하며 고독이 행복으로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쉽게 놓치고 살 뿐이죠. 오늘의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입에 올려. 이 말은 누군가와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접했기 때문일 거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도 어떤 기회로 다시 만나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오고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뱉었던 그 어떤 험담도 결국 상대의 귀에 들어가게 됐음을 알았으니까. 내 삶의 경험으로 배운 건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에도 긍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실이었어.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노력하는 거를 뒤로 하고라도 좋은 사람임을 포기하면 성공도 돈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걸 보았기 때문이야. 그래,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할 기회가 적다고 말해.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돈을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돼.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인성을 갈고 닦지 않으면 아무리 돈과 명예를 얻는다 한들 불행해질 상황을 훨씬 더 많이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혼자의 이기심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있어. 반면에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선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지. 누가 더 잘 사는 삶인지 판단할 순 없겠지만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진 알 수 있지 않을까? 따뜻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 좋아. 자신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 겸손한 사람이 좋아.
상냥한 마음으로 정직하려 애쓰는 사람이 좋아. 성실하고 근면하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좋아. 그래, 나에게 좋은 사람은 늘 선한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행복이 늘 날 따랐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와. 네가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나도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낭만 하나 발견하기. 어느 순간부터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졌어. 그만큼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해. 예전에는 그랬어.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길 기다렸고, 여름이 오면 시원한 계곡을 떠올렸어. 또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한 설악산에 가고 싶었고, 겨울엔 새하얀 눈이 언제 내릴까 설레어했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건지 팍팍한 세상살이에 계절의 낭만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내가 좀 살짝 내려놓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일 거야. 삶을 풍요롭게 해주던 우리의 감성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일상의 소소함에 웃고 떠들던 천진난만함은 어디로 숨은 걸까? 정말이지 너무 거창한 것들만 이루려고 노력해온 건 아닐까? 그래,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려온 음악에서 마음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던 한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TV 속 어떤 장면을 보며 좋았던 옛 추억을 기억해낼 수도 있겠지. 그래,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감성을 깨우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해. 앞만 보며 걸었던 그 날들 속에서 쉽게 지나친 우리의 낭만을 한번 꺼내보자. 이미 지나쳐온 과거에서 낭만을 찾기보다 앞으로 사소한 일상에서 낭만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자. 우리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진 우리의 감성을 일깨우자. 짙게 분홍빛으로 핀 봄의 진달래도 보고 철썩철썩하며 살아있는 여름의 파도 소리도 듣고 새빨갛게 물든 단풍잎을 책갈피에 끼워도 보고 온 세상을 하얗게 감싼 겨울의 풍경을 그리며 지인에게 또 다른 계절이 왔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는 그런 낭만 가득한 하루를 보내보자.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바람이 불면 공허한 마음을 실어보내고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면 햇살의 온기도 가득 느껴보고 적막한 새벽이면 깊은 사색에도 빠져보는 그런 감성 가득한 하루를 보내자. 그러다 보면 매 순간이 특별해질 테고 소소한 일에도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계산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일상의 낭만을 은은하게 즐기는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완벽하려고 애쓰는 당신에게 뭘 해도 허점투성인 날들이 있지. 그래, 그런 날들이 모여서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정말이지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근데 말이야, 나는 가끔 일부러 빈틈 많은 인생을 살고자 해.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걸 난 알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존재해.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금광을 발견하기도 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해. 그러니까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보지 말자. 이 책을 읽고 있는 너도 어딘가 하나쯤 빈틈이 있을 거야. 안경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다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다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지. 모두 완벽한 인생을 꿈꾸기에 바쁘지만 그래, 허술한 인생만이 가진 재미가 있어. 다 갖춰지진 않아도 또 완벽하진 않아도 그 빈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 거기 오늘도 완벽하려고 애쓰는 당신에게 전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지쳐 있다면 이젠 그 꼼꼼함을 잠깐 내려놓고 허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 하고 말이야.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한 모양으로 흐르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빈틈 안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어. 그런 인생을 절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허술한 당신을 응원해. 어느 날 문득 나는 어느 날 문득 난 깨달았어. 부산하게도 살았지만 목적도 없이 달려왔고 세상에는 관대했으나 나에게는 치졸했으며 타인에겐 의수되곤 했으나 이뤄낸 것 하나 없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나는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저마치 멀어져 버렸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야속한 사람이 되었으며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겐 차가운 사람으로 변해버렸어. 숨가쁘게 달려왔으나 저 멀리 서 있는 나의 사람들. 훗날 그때를 말하기 전에 여기 지금을 챙기기로 하자.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자. 나에게 하지 못한 말.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넌 이미 충분해. 이 모든 말들은 말이야, 내가 나에게 먼저 해주었어야만 했어. 나는 마음속에 담아둔 내 얘기를 하지 못하고 늘 남을 위해서만 얘기했어. 남들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어야만 했지. 나 스스로를 비추고 내면을 봐야 했어. 남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날들. 그렇게 나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데 남들에게 하는 위로에 진솔함이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 오히려 가면 속에 가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 생각해보면 남을 위해 했던 말들이 정작 나에게 필요한 말들 아니었을까?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이미 넌 충분해. 이 모든 말들은 내가 나에게 먼저 해주었어야 했다. 관계의 면역.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어딘가에 분명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건 말이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운 일종의 면역이야. 다른 사람들을 챙기려다 나를 잃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지. 되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은 말이야, 너무 사랑하려다, 가까이 다가가려다. 그럴 때 생겼어. 나의 기대가 커질수록 그만큼 실망도 같이 커졌던 거지.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해주면 당신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겠지 하는 오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야. 사랑에 빠져서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만 중요시한다면 말이야, 그건 상대를 괴롭게 하는 일이야. 나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커나가는 것도 자신을 사랑할 시간과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불행은 말이야, 짐작에서 와. 내가 다가가면 상대도 좋아해 주겠지 하는 짐작.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배려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는 짐작. 나라는 사람이 상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질 거라는 짐작. 그래, 그 반대의 경우도 근데 마찬가지일 거야. 상대의 말이 나를 싫어해서 하는 말일 거다라는 짐작. 상대의 눈빛이 나를 의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짐작. 그런 짐작들이야말로 편협하고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야. 짐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짐작하지 말고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 짐작하지 말고 사실만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괜한 짐작들로 넘겨짚지만 않아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면역이 필요한 사이가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야. 투명하게 바라본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오늘도 괜찮은 하루를 보냈나?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보통의 우리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살지. 평범해 보이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엔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해. 세상이란 틀 안에서 아주 반듯하게 사는 듯해도 세상의 다옆에 반듯하게 접혀있는 것일 뿐, 우리의 모습은 늘 더 크고 웅장하며 다양한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내뱉은 말과 보여주는 행동들로 인해 예의 바르다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속에는 익살스러움과 천진난만함이 숨어 있어. 지금의 삶과 내면의 삶이 다르듯 보이는 삶과 보여주고 싶은 삶이 다르듯 말이야. 우리는 때로 맨 얼굴로 스스로의 모든 걸 보여주고 싶은 때가 있는 거야. 내 온전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한 삶일 거야. 수많은 타인에게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즐거운 삶이겠지? 그래, 가끔 숨고 싶을 때 숨을 수 있는 품을 내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으로 아늑한 삶일 거야.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만약 자유롭다 하더라도 타인의 오해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길 바래.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안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 자신이 한번 타인이 되어서 나를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건 어떨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난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나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투명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나라는 존재를 내가 믿어주면 돼. 나를 돕는 사람. 나는 말이야, 죽는 날까지 나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몰아세우고 깎아내려가며 살기엔 이제껏 버티며 살아온 날들이 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야. 자기를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고 했어. 너무나 따뜻한 말이 아닐 수 없지. 지쳤을 때는 괜찮다 다독여주고 쓰러졌을 때는 한번 좀 쉬어가라는 말로 이렇게 세워주는 게 필요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을 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음에 다행이라 말해주자. 상처받아 무너졌을 때 그 상처가 더 큰 성장을 위한 쉬어감이라 말하며 나 자신에게 용기를 심어주자. 한때는 다른 이의 도움을 바란 적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야 해. 누군가를 도우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라고 배워왔지만 나 자신을 도와줘야 한다는 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야. 누군가 이전에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나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를 도운 만큼 남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 스스로를 돕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건 바로 나라는 걸. 지금 여기 숨 쉬고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바로 나라는 걸. 무수한 날들을 지나오는 동안 나의 존재를 사유하고 고뇌하며 다행히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걸. 이제껏 버티고 또 참아줘서 참 대견하고 고맙다는 걸 말이야. 오늘의 가능성. 한때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될 줄 알았던 고민의 주제는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가 되어가. 나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한 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곤 해. 그건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느라 속절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 날들이 너무나도 많아. 생각해볼래? 네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는지. 얼마든지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왔다면 그저 멋진 사진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진 속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네가 누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면
그 일기가 쌓여서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어.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당신이 쓴 글을 읽을 것이고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그래, 우리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들을 시도해보자. 그게 글이거나 운동이거나 혹은 공부여도 좋아. 지금 시작해보자. 이런 말은 참 진부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이 먼 훗날 당신에게 정말 참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일이 될지도 몰라. 큰 일은 말이야, 그런 작은 시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원하는 일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일까?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인 동시에 탁월하게 잘하는 일을 만났다는 게. 그래, 우리는 말이야, 수많은 가능성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볼래? 지금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일부러 시간을 의미 없게 써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지금 참 너무 작은 화면 속에 내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어. 마치 그 속이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인 양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도 가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느라 눈을 마주칠 기회를 포기하고 말이야. 멋진 풍경을 눈앞에 두고도 카메라로 그 풍경을 찍기에 바쁠 뿐 그 자리에서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고 감상하는 사람은 드물어. 그래, 사실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는 사람들은 실제 그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어. 스마트폰 뷰파인더에 들어간 딱 그 세상만큼, 그만큼만 볼 뿐이야. 내 삶이 날 응원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슬프지 않도록, 외로운 시간들 속에서 나 혼자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난 하루를 살아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지쳐가. 그래, 우리는 누구나 멋진 삶을 기대해. 무엇을 성공으로 바라볼지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때는 작은 행복만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라 여겨왔는데 문득 그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져.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했는데 참 점점 소심해지는 내 모습이 치랑하기까지 해. 그래도 말이야,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처럼 나 자신을 토닥이는 내 마음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아. 예전에 꾸었던 꿈들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꿈을 꾸며 앞을 향해 걸어가고 싶어. 그래,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매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아픈 청춘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희망이 없는 기사들을 자극적으로 쏟아내지. 조금이라도 희망찬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하는 듯해. 무표정한 사람들 속에서 희망은 더더욱 이야기할 수 없지. 아주 작은 희망조차. 오늘도 거리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봐. 큰 바위처럼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다니지는 않을까 가끔 상상해보기도 해. 짊어진 그 바위의 크기가 똑같을지언정 그 속이 빈 바위일 수도 있고 무거운 쇳덩이로 만들어진 바위일 수도 있겠어. 하지만 개개인의 바위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각자가 삶의 무게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만은 같을 거야. 그 무게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없으니 오롯이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나는 조용히 희망하고 있어.
우리가 평생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그렇게 혼자 걸어가는 일이 없기를. 유유히 혼자 걷고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 무거운 삶의 바위를 함께 짊어지기도 하고 작은 망치로 바위를 깎아주기도 하면서 함께 할 거라고 믿고 있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고 나를 응원하는 이가 있을 테니 조금 더 힘을 내보려고 해. 힘든 순간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는 것처럼 내 삶도 분명 날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에게 건네는 인사. 나에게 고맙다. 전승환 지음. 네, 전승환 작가님의 나에게 고맙다 살펴봤습니다. 참 이 책을 읽는 동안 가슴 한켠이 찡해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걸 가까운 사이처럼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꼭 한번 그렇게 읽어드리고 싶었다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읽어봤습니다. 전승환 작가님은 참 예쁜 문장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예쁜 문장,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비유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 진심이 가득 담겼다. 그런 느낌들을 느낍니다. 그런 게 바로 말의 힘이고 문장의 힘이고 글의 힘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책을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가끔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정말 나는 나를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해봤나? 나는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 그럴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잊지 못하고 다시 가져온 이유는 참 좋아서겠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고 타인에게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위험한 생각이죠.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고 그건 참 모래성 위에 지은 성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데 우스운 게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타인에게 기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하면 그 사람이 내 전부가 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굉장히 많은 걸 의지하고 있고 나는 안중에 없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참 잊고 살았구나,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쯤은 해보며 나에게 고맙다라는 말, 고맙다라는 생각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요. 원래 우리들은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니까, 당연히 내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일례로 없어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참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난 언제나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고요. 다 그렇죠. 네. 그런데 평소에 그런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순간순간을 느끼며 산다면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멀리가 아닌 바로 이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행복해지자고 결심하는 그 순간, 감사하는 게 참 많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요. 항상 그렇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들어가 볼게요. 안녕.